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오늘 한 회사 이야기 좀 하려고요. 이 회사 매년 수백억 달러를 그냥 태웁니다. 매출보다 적자가 더 커요. 근데요, 이 회사가 살짝만 휘청거려도 시가총액 5조 달러짜리 엔비디아가 같이 흔들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라클도, AMD도요. 결국 나스닥 100 전체가 출렁여요. TQQQ 들고 계신 분들, 이 회사 이름 외워두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이 회사 망하는 순간 여러분 계좌도 같이 흔들리거든요. 오픈AI입니다. 오늘 결론부터 던질게요. 오픈AI가 망할 수 있는 길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중 어느 하나라도 현실이 되면 AI 산업 전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이미 짜여 있는 겁니다. 언론은 이걸 AI 혁명이라고 포장해요. 근데 한꺼풀만 벗겨보세요. 그 안에 1909년 시스코, 1989년 도쿄, 2007년 서브프라임이 그대로 보입니다. 무대만 다르고 회사만 다를 뿐 패턴은 똑같아요. 5가지 시나리오 하나씩 해부해드릴게요. 어느 하나만 터져도 나머지가 줄줄이 따라옵니다. 자, 첫 번째 시나리오, 돈의 회로 이야기입니다. 엔비디아가 오픈AI에 1,000억 달러 투자 약정을 발표했어요. 근데 이 돈 오픈AI 통장에 그대로 머무를까요? 아닙니다. 오픈AI가 그 돈으로 뭘 사겠어요? 엔비디아 GPU를 사요. 즉, 엔비디아가 자기 매출 만들려고 자기 고객한테 돈을 빌려준 겁니다. 이걸 영어로 벤더 파이낸싱이라고 부릅니다. 한국말로 풀면요, 그냥 내 돈 줄 테니 내 물건 사라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라클은 오픈AI랑 5년에 3천억 달러짜리 클라우드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어요. AMD는 또 어떻고요? 6기가와트 규모 칩 공급 계약 받았는데 그 대가로 오픈AI가 AMD 주식 약 10%에 해당하는 워런트를 챙겼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요. 오픈AI가 AMD 칩을 사주면 사줄수록 자기가 받은 AMD 워런트 가치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매출처를 자기 자산으로 만든 거죠. 좌수랑 우수가 서로 악수하는 구조인 겁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요, 오픈AI 연 매출이 이 계약들을 감당할 규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출 추정치가 한 해 100억에서 130억 달러 사이, 5년 합쳐도 600억에서 700억 달러요. 근데 오라클한테 줄 돈만 3천억 달러입니다. 이게 얼마냐면요, 5년 매출 다 모아도 오라클 청구서의 4분의 1도 못 갚는다는 거예요. 나머지 2,400억 달러는 어디서 옵니까? 답이요? 빌리거나 새 투자 받거나 둘 다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 자금 구조를 도식으로 그려보면요, 진짜 이상한 그림이 나옵니다. 엔비디아가 오픈AI에 투자해요. 오픈AI는 그 돈으로 엔비디아 칩을 사요. 그 칩이 오라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요. 오라클은 오픈AI에서 매출을 만들고 오픈AI는 다시 엔비디아한테 돈을 보냅니다. 같은 돈이 세 회사 사이를 빙빙 도는데요. 회계장부에는 매번 신규 매출로 잡혀요. 한 바퀴 돌 때마다 GDP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고 시가총액이 부풀어 오릅니다.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이 구조, 이름이 있어요. 서큘러 레브뉴, 순환 매출입니다. 1999년 닷컴 버블 마지막 해에 시스코, 노텔, 루슨트가 정확히 이 짓을 했습니다. 노텔은 통신사들한테 장비 팔면서 그 통신사들 신주를 받았어요. 통신사 망하면 장비값 못 받지만 일단 매출로는 잡히니까 주가는 올라가요. 결과 어땠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시스코 시가총액 5,500억 달러 정점에서 마이너스 86% 폭락. 노텔은 그냥 파산이에요. 그리고 시스코 주가가 2000년 정점에서 얼마나 흘렀는지 아십니까? 26년이요. 2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점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림이랑 26년 전 그림이 이렇게 닮았어요.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통신 장비, 지금은 GPU. 그게 답니다. 자, 두 번째 시나리오 사람 이야기입니다. 정확히는 한 사람. 2023년 11월 17일 금요일 오후 오픈AI 이사회가 갑자기 샘 알트만을 잘라요. 이유요? 공식적으로는 이사회와의 소통에서 일관되게 솔직하지 못했다. 무슨 뜻인지 아무도 몰라요. 시장도 몰라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몰라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때까지 130억 달러를 이 회사에 쏟아부은 상태였는데요. 자기 최대 자산의 CEO가 잘렸다는 사실을 어디서 알았는지 아세요? 트위터요. 130억 달러짜리 투자에 대해 1분 전에 통보도 못 받은 겁니다. 어이없죠. 그 다음 5일 동안 벌어진 일은요. 실리콘밸리 역사상 가장 황당한 쿠데타였습니다. 직원 770명 중 약 700명이 알트만 안 돌아오면 전원 퇴사하겠다 서명을 해요.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사회를 끌어내린 사람들 이름이 그 서명에 같이 적혀 있었어요. 자기가 뽑은 이사회를 자기가 끌어내리는 서명에 자기가 사인한 겁니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알트만한테 우리 회사 와서 새 부서 차려라 제안하고요. 결국 닷새 만에 알트만은 복귀, 이사회는 갈렸습니다. 이 사건이 뭘 보여줬냐고요? 오픈AI라는 회사 가치의 70%가 샘 알트만 한 명한테 매여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사회가 잘못 휘두르면 회사가 닷새 만에 빈 껍데기가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3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그 130억 달러의 안전장치가 뭔지 아십니까? 알트만의 출근 기록이었어요. 알트만에 대한 의혹은 그 이후로도 계속 쌓여요. 당시 이사회가 그를 자른 이유 중 하나로 알려진 게요.
본인이 자기 펀드 통해서 오픈 AI 관련 투자를 했다는 정황이었습니다. 이사회 멤버가 진행하던 특정 안전성 프로젝트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흘렸다는 진술도 있고요. 공식 확인은 안 됐어요. 근데요, 그 시기에 같이 떠난 핵심 인물들 행보가 진짜 의미심장합니다. CTO였던 미라 무라티, 수석 과학자였던 일리아 수츠케버, 얀 라이케, 존 슐먼 다 떠났어요. 그리고 거의 다 안전성을 이유로 자기 회사 차렸거나 경쟁사 엔트로픽으로 갔습니다. 일리아가 만든 SSI는요, 1년이 안 돼서 평가가치 300억 달러를 받았어요. 회사의 매출이 한 푼도 없는데 말이에요. 사람들이 SSI에 베팅한 게 아닌 거예요. 일리아 한 명한테 베팅한 겁니다. 이 모든 게 시사하는 게 뭐겠어요? 오픈AI 내부에는 이 회사가 만드는 게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지금도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중 누군가가 입을 여는 날 회사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효율입니다. 지나치게 잘 작동하는 효율이요. 2025년 1월 20일 한 중국 회사가 GitHub에 모델 하나를 공개해요. 이름은 DeepSeek R1. 학습 비용이요? 약 600만 달러. 같은 성능의 오픈AI O1 모델 만드는데 오픈AI가 쓴 돈의 100분의 1이에요. 1%요. 사용한 칩도 미국이 중국에 수출 금지한 최첨단 H100이 아니라 한 단계 낮은 H800이었습니다. 손에 묶인 채로 만든 결과인 거예요. 일주일 뒤 1월 27일 월요일 미국 시장이 패닉했어요. 엔비디아 한 종목에서만 약 6천억 달러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증발했어요. 이게 얼마냐면요. 미국 주식시장 역사상 단일 종목 1일 손실 1위를 갈아치운 숫자입니다. 그 뒤 며칠 동안 하이퍼스케일러 전체에서 약 1조 달러가 사라졌어요. 핵심 질문이 단순했습니다. 오픈AI가 GPT 한 번 학습에 1억 달러 쓰는데 중국 팀은 600만 달러로 비슷한 걸 만든다? 그럼 오픈AI의 100억 달러 적자는 도대체 뭘 위한 건가요? 시장은 며칠 만에 그 충격 소화했고 주가는 다시 올라갔어요. 근데요, 그날 한 가지가 분명해진 겁니다. AI 모델이라는 게요. 만든 사람이 영원히 독점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더 효율적인 방법을 발견하는 순간 기존 모델 가치는 빠르게 0에 수렴해요. 시장이 오픈AI 매출 100억 달러 평가할 때 쓴 가정이 뭐였는지 아세요? 이 매출이 10년간 유지된다. 딥식 같은 모델이 1년에 한 개씩만 나와도 그 가정 그냥 깨집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야 해요. 오픈AI는 평가가치 5천억 달러대로 거래되고 있어요. 회사 매출 100억 달러 안팎, PSR, 즉 주가 매출 비율로 따지면 50배예요. 비교해드릴게요. 2000년 시스코 피크 PSR이 약 30배였습니다. 1989년 일본 버블 정점에서는 도쿄 항공부지 전체가 캘리포니아 전체 부동산 가격이랑 같았다는 일화가 있어요. 그때 니케이 PER이 약 70배였습니다. 그리고 니케이가 정점 회복하는데 몇 년 걸렸는지 아십니까? 34년입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인프라입니다. 정확히는 전기예요. 미국 4대 하이퍼스케일러,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의 자본 지출 합계가요. 작년 한 해에만 5천억 달러를 넘었어요. 이 돈 대부분이 데이터 센터랑 GPU에 들어갔습니다. 인류 역사상 단일 산업이 5년 안에 5천억 달러 규모 인프라를 깐 사례가 거의 없어요. 1869년 대륙횡단철도, 1956년 미국 고속도로법, 1990년대 통신망, 그 정도 규모입니다. 그리고요, 오픈AI랑 트럼프 행정부가 같이 발표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4년에 5천억 달러를 더 쏟아붓겠다는 계획이에요. 오라클, 소프트뱅크, 그리고 UAE의 MGX가 같이 들어왔습니다. 텍사스 평원에 데이터 센터 캠퍼스 1개를 짓는데요. 그 한 캠퍼스가 빨아들이는 전력이 작은 주 1개분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전기예요.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먹습니다. 엔비디아 H100 한 장이 700와트, B200은 1200와트, 차세대는 2000와트를 향해 갑니다. 이게 얼마냐면요. 전구 20개 켠 전력을 칩 한 장이 쓴다는 거예요. 한 데이터 센터에 그런 칩이 수만 장 들어갑니다. 미국 전력망이요? 이 수요 감당할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발전소 신규 건설은 평균 5년에서 7년 걸려요. 데이터 센터 건설은 18개월이면 끝나고요. 격차가 너무 큽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장 빠르게 순위가 오른 리스크 항목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AI 성장이 부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우려였어요. 같은 보고서에서 헤지펀드 레버리지가 사상 최고 수준이고 일부 거대 펀드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시장이 한 방향으로 너무 많이 베팅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전기 부족하면 데이터 센터 못 짓습니다. 데이터 센터 못 지으면 오픈AI가 약속한 모델 성능 못 만들어요. 약속 못 지키면 매출이 안 나옵니다. 매출 안 나오면 적자 메울 새 투자 못 받아요. 새 투자 못 받으면 망합니다. 줄줄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시나리오. 가장 무거운 거, 소송입니다. 뉴욕타임스가 오픈AI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쟁점은 단순합니다. 오픈AI가 챗GPT 학습시킬 때 뉴욕타임스 기사 수백만 건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만약 오픈AI가 패소하면 학습 데이터에 들어간 모든 저작권 보호 자료에 대해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추정치가요 1000억 달러를 넘어요.
오픈AI 한 해 매출보다 큽니다. 그리고 음악업계, 출판업계, 사진업계도 줄을 서 있어요. 한 곳이 이기면 모두가 따라옵니다. 도미노예요, 도미노. 같은 시기에 다른 종류 소송도 있어요. 챗GPT 답변이 청소년 자해로 이어졌다는 유족 소송, 환각으로 인한 명예훼손 소송,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시작한 일련의 소송. 머스크는요, 오픈AI 설립 당시 5천만 달러를 기부한 공동 창업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오픈AI가 비영리 약속어기고 영리법인으로 전환한 걸 두고 사기라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경쟁사 xAI 차린 다음에요. 뜻이 진실인지 시기심인지는요, 시청자분들 판단에 맡길게요. 그리고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의미심장한 한 가지가 있어요. AGI 조항이라는 게 있었어요. 2019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AI에 처음 큰 돈을 넣을 때 계약서에 한 줄이 박혔습니다. 오픈AI 이사회가 AGI 범용 인공지능에 도달했다고 선언하는 순간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이후 모델에 대한 권리를 잃는다. 7년 동안 이 한 줄이 130억 달러 위에 매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한 달 전 4월 27일에 양사가 이 조항을 합의 폐기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 라이선스도 같이 끝났고 라이선스 만료일은 2032년으로 못 박혔어요. 이 거래가 무슨 의미냐면요.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옵니다. 하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진짜로 이 한 줄을 두려워했다는 뜻이에요. 영리법인 지분이랑 맞바꿔서까지 이 폭탄을 떼어낸 거니까요. 둘, 오픈AI는 이제 어떤 클라우드에서도 자기 모델을 팔 수 있게 됐습니다. 7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든든한 부모 손을 잡고 있었는데 일부러 그 손을 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더 큰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으니까. 한 배에 탔던 두 회사가 이제 각자 따로 배를 띄우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위기가 오면 어느 쪽이 먼저 손을 놓을지 그건 이제 7년 전 한 줄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장이 결정합니다. 자, 이 5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현실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픈AI 가치 깎이면 오픈AI의 1,000억 달러 약정한 엔비디아 미래 매출 가정이 깨져요. 엔비디아 주가 빠지면 엔비디아 비중 큰 나스닥백이 흔들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30억 달러 투자를 손실 처리해야 할 수 있어요. 오라클의 3천억 달러 클라우드 계약은 부도 위험에 노출되고요. AMD가 오픈AI에서 받기로 한 6기가와트 칩 주문이 사라집니다. 근데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진짜 위험이 보여요. AI 인프라에 자금된 사모펀드와 헤지펀드가 동시에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연준이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지목한 사모대출 환매 시나리오예요. 사모대출에서 환매 요청이 동시에 일어나면 차주들은 채권시장에서 자금 못 구하고 부도 연쇄가 시작됩니다. 2007년 서브프라임 때 일어난 일이랑 구조적으로 똑같아요. 그때는 주택담보대출이었고 이번엔 데이터 센터 담보대출인 겁니다. 담보가 다를 뿐 기계는 같아요. 이 모든 그림을 만든 회사가요.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어요. 매출 100억 달러, 적자 100억 달러 이상, 평가가치 5천억 달러. 우리 이런 그림 어디서 본 적 있죠? 1999년 후반의 풍경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둘게요. 오픈AI가 망한다고 단정하는 게 아닙니다. 알트만은 천재적인 협상가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침몰하는 배에서 발 빼는데 매우 능숙한 회사예요. AI라는 기술 자체는 진짜고 생산성 향상도 실제합니다. 챗GPT 사용자 수는 매주 갱신돼요. 근데요, 이 5 시나리오는 서로 독립적이지 않다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하나가 터지면 다른 것들이 따라옵니다. 알트만한테 또 한 번 위기 오면 투자자들이 검토 시작하고 검토하다 보면 순환 매출 구조가 드러나고 그 보도 나가면 딥시크 같은 새 모델이 시장 신뢰를 흔들고 그 사이 어딘가에서 소송이 한 건 패소합니다. 5개 도미노가 일렬로 서 있고요. 누가 첫 번째를 미느냐가 그냥 시간 문제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는 이거예요. 지금 AI 시장 주가는요. 5가지 시나리오가 모두 빗나가야 정당화되는 가격입니다. 5개 중 하나라도 적중하면 가격은 다시 매겨집니다. 5개 중 2개가 적중하면 시스코 패턴이 재현돼요. 5개 중 3개가 동시에 터지면 1929년이 됩니다. 오픈AI는요.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는 회사인데요. 동시에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평가가치 5천억 달러를 넘긴 회사이기도 해요. 두 사실이 같은 회사 위에 동시에 얹혀 있는 겁니다. 둘 중 어느 쪽이 진짜인지는요. 다음 위기가 결정합니다. 저희 채널은요. 이런 식으로 시장 뒤에 숨은 구조를 해부해요.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그 헤드라인을 만드는 자금의 회로, 사람의 동기, 역사의 패턴을 봅니다. TQQQ를 움직이는 건 차트가 아니에요. 이 회사들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결정이고 그들의 야망과 두려움입니다. 매번 이 깊이로 시장 뒤를 들여다보는 분석을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